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현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경기 전 카페인 섭취를 하면 각성 상태가 되고 운동 능력이 올라가서 많은 선수들이 운동 전 섭취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페인을 먹으면 심박수도 같이 올라가게 돼서 유산소적인 요소가 포함된 운동을 할 때에는 금방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생각을 하신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각성 상태가 되고, 되게 보통 이제 심박수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심박수가 증가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빠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빨리 지치지 않을까.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카페인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카페인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마시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커피라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와 관련해서 카페인 얘기를 하게 되면, 카페인은 일단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된 약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72년도 뮌헨 올림픽이 개최가 됐는데, 1972년도 뮌헨 올림픽 때부터 이 카페인이 금지 약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음료에 들어있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1972년도 뮌헨 올림픽 때부터 금지를 시켰다가 1982년도, 84년도인가요? LA 올림픽 때부터는 이 카페인을 도핑 금지 약물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어떤 게 제외를 시켰냐면 소량의 카페인의 음료는 괜찮다. 그러니까 72년도부터 84년도까지는 다시 해제를 했다가 1984년도 LA 올림픽부터는 다시 금지를 시켰는데, 소량은 괜찮지만 다량의 카페인의 음료는 도핑으로서 이제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일시적으로 한 4잔에서 6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게 이제 도핑에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바린이라고 하는 그런 알약도 있는데, 이게 보통 한 4알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 도핑에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그 약물이 바로 이제 카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올림픽에서 카페인을 금지 약물로 지정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면 간단하죠. 카페인이 뭐에 영향을 미치니까 금지를 시키냐면 운동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를 시키게 된 거예요. 보통 커피 한 잔에 100에서 150mg 정도의 카페인이 보통 들어있고요. 일반 차에서도 한 20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콜라 있죠? 콜라에도 보통 한 30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것을 한 4잔, 5잔, 6잔 정도 섭취하게 되면 이제 올림픽에서 도핑 검사에 걸리는 그런 약물이 되는 건데, 또 이런 카페인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카페인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첫 번째는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까 우리 현님께서 질문하셨던 심장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또는
혈액순환을 증진시킨다든가 대표적인 것으로 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을 분비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에 영향을 미친다면 운동 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탄수화물 전략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탄수화물 전략 효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카페인이 특히 이제 지구성 운동을 할 때 무슨 대사를 촉진시키냐면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사가 촉진한다는 것은 결국 반대로 탄수화물 대사가 저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성 운동 시에는 주로 이제 지방을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게 되면 막바지 스쿼트라든가 마지막 힘을 낼 때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따라서 운동 중에 이런 근육 내의 글리코겐, 탄수화물을 전략함으로써 그리고 지방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마지막에 경기력을 마지막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가 지구성 운동 수행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뇨 효과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커피 먹으면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러한 그 수분 감소 현상 또는 바꿔 말하면 운동 중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라톤 운동을 할 때 체온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이뇨 효과를 통해서 체온이 감소되거나 체온을 유지시킴으로써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마라톤 같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카페인이 운동 수행 능력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카페인이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도핑 약물로서 금지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적은 양의 카페인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시기 때문에 적은 양의 카페인은 도핑에서 금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400mg 정도 그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도핑으로서 금지시 되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카페인을 한 200mg 정도 섭취를 하게 될 때 인체의 그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인체의 반응 시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4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쳐서 도핑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우리 현님께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아까 심장이 빨라지니까 심박수가 빨라져서 지구성 운동 수행 능력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빨리 지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정서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카페인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게 되면 카페인 섭취로 인해서 그 뛰었던 심박수를 상쇄시킬 정도로 운동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심박수가 좀 빨라지긴 하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이 커피를 마셔서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심박수가 빨라지지만 결국은 카페인을 먹음으로써 계속 심박수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한 심박수 증가가 계속해서 심박수의 증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현님께서 주셨던 카페인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 운동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